네, 이 종목 고민과 일상 고민 함께 공유하고 또 해결해보는 이 시간. 네,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 시장 긴 연휴 동안 분명히 악재도 있었고 분명히 호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유독 악재에만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정오의 데이트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2월 11일 정오의 데이트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정오의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내가 가진 종목,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해 볼 수 있는 기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오의 데이트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항상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그리고 종목 상담 번호 02325-8200, 02325-8200번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정오의 데이트 오늘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든든한 베테랑 두 분께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 김용학 대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종목 고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설 연휴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내셨는지 게시판으로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천만리 장군님 제일 먼저 1등으로 오셨습니다. 유미짱님 오실 시간 간식 시간이라고 지금 시초가 공략하고 놀고 있으니 대신 시장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제가 수호신처럼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은하수님, 권유미 앵커님 정오의 데이트 시즌2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좋아하는 레전드 들으면서 먼저 인사 남겨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의상이 혹시 이렇게 물음표로 남겨주셨는데 항상 제 의상 잘 맞춰주시는데 신기한 우리 은하수님. 그리고 유치원대 킹카님 은근히 중독되는 정오의 데이트. 은근히 중독된다고? 대놓고 중독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세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달빛아래 홀로 걷다님. 유미님 안녕. 충년백수님 괴롭습니다. 혹시 장 때문에 그러실까요? 두령님도 오늘 여전히 오셨고요. 체결되었습니다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오늘 날씨 너무 죽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거기 날씨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체결되었습니다님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울도 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복리투자자님 유미짱 나오시오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런 느낌으로 한번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참여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나머지 인사는 한번 종목 고민 다녀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 전화 기다리시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설 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항상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청자님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맨날 이것만 보고 그러죠. 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설 연휴에도 네. 변함없이. 네, 오늘 종목은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고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비싸가 6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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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64,200원.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실까요? 이게요, 900주라 35%더라고. 예. 900주 35%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구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께 가장 좀 여쭤봤으면 하는 부분, 답답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가지고 가면 네. 어떻게 되나 이게 다 궁금하지 잘 모르니까.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최창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일양약품이고요. 64,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5%. 지금 현재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많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일양약품 같은 거는 제약회사이고요. 그리고 3월 결산입니다. 결산 기준일이 3월 결산인데
작년 그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전체적인 실적이 그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5억 원 나왔던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 155억 원 나왔고요. 그리고 백혈병 관련된 그런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종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뭐 신약 관련돼서 좀 뭐 수출도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같이 그냥 들러리로 지금 올라간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뭐 매수 가격이 64,000원이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고점 부근에 매수하셨거든요. 딱 보니까 매수한 자리가 5일 이평선 딱 걸치기 하면서 매수를 하셨고요. 한 열흘 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1월 26일 날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직전 고점의 위치가 한 7만 원대 정도 되는 위치 그 정도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6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한 10% 내외의 그런 수익 구간이거든요. 목표 수익 구간이고 그게 돌파가 된다 그래도 추가적인 그런 수익은 크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손실이 났어도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치고 나갈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거든요. 뭐 기업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복잡하게 얘기해봤자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일양약품은 제약주 중에서 넘버 3, 4, 5 가장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부강약품 기존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할 쪽에는 걔네들이 빠지는 것보다 일양약품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힘의 강도가 틀립니다. 제약주 중에서 주도적인 그런 주도주들은 만약에 5%가 상승한다 그러면 일양약품은 2%, 3%도 상승 못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저는 6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선에서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려는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손절 가격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그리고 64,000원 정도가 손실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다가 6만 원에 손절 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지켜보시다가 나머지 절반을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 깨지지 말아야 될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대는 52,000원입니다. 52,000원. 그래서 6만 원 정도의 그냥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6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네요. 좀 어떠실까요?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잘못 짜서 아유. 네, 우리 청자님 지금 힘내시고요. 예, 앞으로도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뻔했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일양약품을 살펴봤습니다. 게시판 잠깐 살펴볼게요. 두령님께서 유미님 감기 걸리셨나요? 목소리가 점점점. 네, 저 목소리가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이러네요. 제가 어제 차가운 거 식혜랑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민간요법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이 쉬었을 때 민간요법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배 이런 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깨아님도 오셨네요. 왜 종목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실까요? 칠봉이님께서도 유미님은 반가운데 시장은 안 반갑네요. 네, 종목 상담 통해서 좀 답답한 마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응답하라 1894님, 유미앵커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응답하라 1894님 필명을 보면 눈이 동그래져요. 일찍 오셨구나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찍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떡국 많이 드셨나요? 떡국 많이 드셨어요. 제가 많이 먹었다는 걸까요? 살이 좀 쪘나요? 몸무게는 좀 늘지 않았는데 떡국은 많이 먹었습니다. 두령님께서 배에 미역 등이 있는데 효과가 느려요. 몸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좋은 음식들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또 겨울이나 환절기다 보니까 이렇게 목 좀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민간요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우리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저희 게시판으로 6439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현대 EP입니다. 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현재가 잠깐 살펴볼게요. 8,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종목도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계속해서 조금 요즘 좀 장 안 좋은데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면 좀 수익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 현대 EP이고요. 1,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현재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시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 EP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해서 그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그 플라스틱 소재는 전기전자, 자동차, 뭐 또 건설 그쪽에 만약에 적용이 되는데 그 주요 거래처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자동차 업체가 있고 전자제품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있고요. 그리고 건설회사 관련돼서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굉장히 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매출액이 한 2,000억에서 2,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도 2014년도 98억 원에서 2015년도 계속 증가가 되면서 올해 뭐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약간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이 현대 EP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5월 달에 11,200원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12,000원 찍고요. 이중고점 형성하고 11,000원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건들지 말아야 될 종목을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대까지 하락했구나 이래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만약에 대반등이 일어난다 그래봤자 1,000원이거든요. 1,000원? 1,000원 정도 수익 나는 구간에서 뭐 1,000원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가 거꾸로 1,200원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매수한 가격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느 시점까지 반등이 올 수 있느냐 이걸 딱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분할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8,200원, 목표 가격은 9,800원 정도. 그 자리에서 분할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거의 직전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까지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횡보 구간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시장에서 진짜 가장 강하다는 종목들 몇 종목 빼놓고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해야지 내가 매수한 가격이 높다 그래가지고 계속 매수한 가격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요 절대 구가격 갈 확률보다 못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현대 EP는 9,8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8,200원 투자 전략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EP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 저희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심리 테스트 나는 이런 거 같다, 나는 저런 거 같다 게시판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을 드릴게요. 상황을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방 안으로 들어온 파리 한 마리, 당신의 방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면 당신은 이 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보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4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쫓아낸다. 그리고 3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4번, 살충제로 죽여버린다.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 고를까요? 저는 전기 파리채 이거 있잖아요. 요즘 전기 모기채라고 해가지고 배드민턴 채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 전기가 흘러요. 버튼을 누르면은
가정에 다들 그거 정말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지지직 이렇게 타는 소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콩알탄 이런 느낌인데 소리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여름에 집에 있는 모기를 다 잡고 나서 심심해서 집 앞에 가로등에 나가가지고 가로등 앞에서 동네에 있는 모기를 한번 다 잡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너무 모기가 많으니까 폭죽놀이처럼 바바바 터지고 전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기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4번이나 3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길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은 살충제로 좀 죽여버리는 게 어떨까. 일단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회를 주고 안 나가면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저는 시체도 잘 치워버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거 고르실까요? 복리투자자님께서 본성 고백 중이라고. 근데 본성이 어때서요? 제가 이런 다 모기채로 죽여버린다고 그게 본성이라고 하시는데 전 동네를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한 건데 본성 고백 중이라고 저를 모함하시네요. 4번 은하수님 4번 살충제로 그냥 죽여버린 당 이렇게 귀엽게 죽여버린다고 하셨어요. 깨하님께서는 고무줄 총을 쏴서 잡는다. 네, 거의 무인이 아니신가 싶은데 케이프타운님께서는 3번, 두령님께서는 1번, 유치원티 킹카님께서는 5번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둔다. 그럼 새끼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정답은 없고요. 각자 스타일이 어떤지 알아보는 거니까 이 오늘 주제는 누군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였어요. 1번,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를 고른 당신 두령님 있으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습니다. 잔소리를. 누군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대충 적당히 흘려 듣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냥 싸우기가 싫어서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대답은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좀 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한데 잔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쫓아낸다를 선택한 당신. 누군가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하면 거꾸로 상대방에게 더한 잔소리를 하는 당신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뭐든 이 반박한 구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싸움으로 좀 번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충고가 있었습니다. 좀 맞는 것 같을까요? 2번 골라주신 분들. 그리고 3번 볼게요. 창문을 열어서 파리가 나가길 기다린다를 선택한 당신. 잔소리를 들어도 일단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타입입니다. 상대의 잔소리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이 없어 잘못된 행동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솔직한 타입입니다. 3번 그리고 4번 보도록 할게요. 살충제로 죽인다를 선택한 당신.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다. 잔소리 듣는 것을 거부하는 당신. 당신은 일단 그 자리 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잔소리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날 것 같은 원인을 봉쇄해버립니다. 이런 해석이 있네요. 저는 3번. 파리가 나가길 기다렸다가 살충제로 뿌려버리니까 일단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가 그래도 계속 잔소리를 하면은 자리를 피하거나 원인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전략이 있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맞을까요? 응답하라 1894님, 첫 PD님 유미 앵커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유미 앵커 은근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전기모기채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PD님이 저한테 잔소리 전혀 안 하시죠. 무서울 정도로 잔소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죄송할 정도로 잔소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 잘 맞는 것 같을까요? 네,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은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네,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웰크런이요. 웰크론이고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5,400원. 5,4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실까요? 한 30%예요. 지난번에 네. 그 최창준 그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네네. 최창준 전문가님이
이제 그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을 못 받았거든요. 아, 네. 최창준 전문가님 팬이시군요. 네, 그때 최창준 전문가님이 추천해가지고 작년에 산 거거든요. 아, 혹시 제 첫 방송 때 전화 주셨나요? 예, 예. 어머,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굳이 최창준 전문가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첫 방송 때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오늘은 최창준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지난번 같이 그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갈까봐 네네. 4,690원에 한 2,000주는 팔고 지금 현재 3,000주가 남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상담 좀 드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정말 타이밍 잘 맞게 전화 잘 주셨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최창준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하시면서 웰크론 남겨주셨습니다. 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 오늘 좀 분할 매도를 하셨는데 나머지 이 웰크론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웰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실 분들 많이 투자를 권했고요. 웰크론은 그 자회사가 웰크론 한택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웰크론 강원이라는 회사 있고 또 웰크론 헬스케어라는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란 핵과 관련돼 가지고 제재가 풀리면서 그 웰크론 강원이라든지 웰크론 한택이 이란 쪽에 대규모 플랜트 수주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뜨면서 웰크론 강원하고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 치고 웰크론이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또 같이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웰크론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 중에 방탄복 있잖아요. 방산 관련돼서 방탄복 관련돼서 아마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금 오늘도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슈라든지 뭐 모멘텀 관련돼서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면은 저점은 안 깹니다. 최근에는 4,000원 정도가 심하게 이탈이 되지 않고 4,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나서요. 네, 그러니 4분기 실적이 2월 말경에 발표를 할 거거든요. 2월 28일 안으로 할 텐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서 4분기 실적이 호전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4,000원 초반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5,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계속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4,000원 초반대 내려오면 매수고요. 4분기 실적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000원이 4,800원부터 5,000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부, 박스권 하단부 4,000원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왜냐면 최근에 중국 관련된 소비 수혜주들 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면세점 관련이라든지 뉴프라이드 포함해가지고 뭐 코리아나 무슨 뭐 또 보령 메디앙스 이렇게 중국 소비 수혜주들 가는 게 없고요. 최근엔 바이오헬스케어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회됐거든요. 근데 또 다시금 시장은 돌거든요. 그 기업의 실적이 계속 지속되고 또 실적 호전이 지속되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은요 주가는 쉽게 안 빠집니다. 최근에 웰크론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3,300원까지 하락했다가 보시면 3,300원이라는 주가가 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직전 저점인 2,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하락이 멈추고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여건이 중국 소비수 쪽으로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아마 최근에 종목들 한번 다 차트를 한번 쳐보세요. 다 밑창 빼고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웰크로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자회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고점을 돌파를 못 하는데 굳이 계속 5,000원만 돌파하기 기다리는 거야. 내가 매수가가 5,300원이고 5,400원이라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800원과 5,000원에서 돌파가 안 되죠? 그럼 절반 파세요. 오늘같이. 잘 파셨어요. 파셨다가 4,200원대 내려오잖아요. 4,000원, 4,200원대. 재매수 하세요. 그 대신 실적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부터 비중을 늘리거나 재매수하는 거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웰크로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유망하고요.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 4,800원과 5,000원 단기 고점, 저점은 4,000원 정도, 4,000원부터 4,200원. 그 안에서 폭이 얼마가 나옵니까? 10에서 15%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최창준 전문가님이 다른 것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화장품 같은 것도. 그래서 네네. 오늘 5,000주를 네. 4,800원에 다 팔으려다가 네. 그래서 2,000주만 팔고 지금 3,000주는 남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 반개의사들이 잘 올라갔는데 오늘은 네. 반개의사들은 빠지고 네. 웰크런이 계속 가글래. 네. 그리고 이제 최창준 전문가님이 그 방송 하시면서 네. 계속 그 저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한 2년 보유하라고 했는데 네. 한 번도 이제 그 얘기가 없어서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아, 네. 좀 불안하셨구나.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최창준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제 방송 때 전화 연결된 시청자님 만나 뵈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우리 물 먹는 개미님께서 게시판으로 너무 배불러요. 오늘은 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항상 물을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또 유독 좀 많이 드셨다고 마음이 좀 유독 아프네요, 제가. 그리고 사랑으로 만난 아름다운님께서 유미 앵커님 설 세고 오시더니 얼굴이 V라인이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V라인 아직 살아있나 봐요. 그리고 응답하라 1894님 차보살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차피디님, 부처님인 것 같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걸까요? 두령님께서 차피디님 잔소리도 없고 남자네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리투자자님, 차피디님 줄 담배 피는 이유가 있다고. 네,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담배와 함께 해결을 하시는 안타까운 모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피디님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미팅 좀 하자고. 케이프타운님, 차피디님 미팅 소환. 네, 좀 불안하네요. 오늘만큼은 좀 방송이 안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항상 밥 먹다 말고 아버지한테 혼날 때 밥 먹고 보자 이렇게 할 때 밥 괜히 천천히 먹잖아요. 네, 오늘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두령님께서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꼭 여자만 주는 것 같다고,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응답하라 1894님, 발렌타인 전에 만나서 화이트데이 전에 헤어지는 게 정석이죠. 너무했네요. 우리 응답하라 1894님. 제가 방송만 아니었으면 우리 응답하라 1894님께 참 일침을 가하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나빴네요.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저희 게시판, 증권통으로 뽀글뽀글 산적도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경봉입니다. 6,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5%. 현재가 살펴볼게요. 2,7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뽀글뽀글 산적도리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네,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 경봉입니다. 6,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5%.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경봉 같은 경우는 그 지능형 그 교통 시스템 관련돼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2014년도 매출이 660억인데 2015년도 예상은 440억 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9억 원으로. 그래도 매년 뭐 30억 그 영업이익 난 적도 있고 적게 났어도 영업 적자는 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정치 테마주도 살짝 엮여서 거래량 붙으면서 움직이는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 자체적으로 실적으로 해서는 주가는 움직이기 힘들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어느 선에서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3,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00원. 투자 전략은 반등시 목표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봉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뽀글뽀글 산적도리님께서 힘내시고요. 좀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 저희 이메일로 온 사연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사연 소개 전에 여기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고민 상담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결혼 30년 차 주부입니다.
30년 차면 아주 베테랑이시겠네요. 매년 명절 참 말이 많죠. 저도 그냥 다른 주부들과 같은 평범한 명절, 주방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도 부치고 만두도 만들고 삭신이 다 쑤시네요. 전 부치고 밥상 차리고 이걸 30년간 매년 해왔으니 지금 와서 뭐 특별히 불만을 제기할 일도 아니지만 올해에는 정말 한 소리 할까 합니다. 시댁이 경기도인데 하루 종일 일만 한 저에게 이번에는 운전까지 시키네요. 차에서 좀 편하게 잘까 했더니 남편은 낮에 반주로 먹은 술이 안 깬다고 저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경상도 남자 무뚝뚝한 거는 알고 시집을 왔지만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운전까지 시키다니 오늘 파스 붙이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들께 호소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우리 어머니 좀 고생이 진짜 많으셨다, 그죠? 제가 뭐 결혼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남자분들 좀 무뚝뚝한 남자분들은 여우가 아닌 이상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또 여우 같은 남자들은 알면서도 안 해주지만 공 같은 남자들은 모르지만 또 장점이 말해주면 좀 들어주더라고요. 나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말한 건데 또 말을 해주면 아 그랬어 이러면서 미안해 하고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술을 이때 마신 건 좀 배려가 없었네요. 네, 잘못했네요 남편분이. 그리고 또 이런 거 말할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말했는데 가끔은 정말 허무할 만큼 쿨하게 바로 고쳐주고 받아들이는 경우 많죠 남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섭섭하다 이런 거 말하시면은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테킹카님께서 이혼하시길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이렇게 게시판으로 두령님께서는 수고했어, 고생했어 말하면은 말만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아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하냐고 행동으로 하라고. 네, 은하수님께서 시청자님 결혼 35년 되면은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5년만 더 희생하시면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게시판으로 명절 지나고만 올 수 있는 사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 좀 더 살펴볼게요.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두령님께서 이메일 주소 사연 보내줄 때 본인 사진도 한 장 넣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살짝 띄우면은 감정이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은 저희 종목 기다리시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네, 아진산업 아진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죠. 6,490원에 20%입니다. 6,490원에 20%. 네네. 현재가 살펴볼게요. 8,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글쎄요, 그 상장하고 좀 있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네. 네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안 네. 팔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이거 사신지는 좀 되죠, 오래. 네네. 네. 이거 사신지는 좀 오래되셨고요. 아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6,200원에서도 잘 견디셔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그래도 답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평가돼서 좀 네.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님께 자세히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종목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의 김용학 대리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진산업이고요. 6,49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좀 상장을 하면서 6,500원대 이렇게 좀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하회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공모가 상회를 하면서 8,0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부분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시청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는 좀 틀림이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상분기까지 대충 순이익만 봐도 한 150억 정도 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4분기 순이익 한 50억 정도만 나와도 PER 한 5배 정도 내외인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고밸류를 받고 이러진 않지만 일단은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비해서도 좀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고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은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좀 한 10,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6,000원, 7,000원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신이나 사모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간 안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투신 쪽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진정세에 지금은 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한 10,000원 정도는 목표가 잡으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봉까지 살펴봤네요. 아진산업이었군요.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저희 증권통으로 진성이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이글벳입니다. 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 현재가 살펴볼게요. 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종목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이글벳이고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50%, 절반 담고 계시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글벳 같은 경우 조금 최근에 좀 급등 이후에 다시 또 제자리를 되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 이후 외국인 기관이 동반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특별한 특징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상당폭 이제 좀 실적 부분 개선세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전망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전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좀 손실 구간인데 5,500원 구간이 그래도 좀 중요 지지선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재역이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봄이나 이제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 시기에 구제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련 테마로 움직였을 때 한 6,500원까지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글벳까지 살펴봤습니다. 게시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아별아님, 유미님, 지기님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너무나 오랜만에 나와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빅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설 동안 증권시장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너무 실망스럽네요. 네, 이런 분들 대다수일 것 같아요. 좀 두고두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장이 좀 실망스러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살펴봤고요. 여러분과 게시판 살펴봤고요. 네, 지금 여러분은 정오의 데이트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다음 코너는 상황마다 이 각기 다른 혈액형별 반응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이 혈액형별 성격이 급한 정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성격이 가장 급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1위부터 원래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순서로만 항상 했었는데 1위부터 발표를 할게요. 1위 어떤 혈액형일 것 같나요? 바로 B형입니다. 저도 B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서 바로 공개를 해버렸죠. 1번 B형 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가장 급합니다. 이 버퍼링이나 로딩이 많이 걸리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도 귀찮아해서 맛이 없어도 항상 먹는 것만 먹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일을 다 팽겨치고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깜찍발랄한 그런 제가 긍정적인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2위 볼게요. 2위는 바로 O형입니다. 예상하신 분들 있으시죠? O형도 B형 못지않게 욱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B형처럼 너무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맞서지는 않고요. 욱하는 걸로 유명한 O형은 평소에는 좀 침착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욱할 때는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네요. 이 욱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좀 열정적인 게 아닐까. O형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A형입니다. 3위 A형이고요. 성격이 그렇게 급하진 않지만 걱정이 많아서 속으로 오락가락합니다. 그 모든 걱정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앞서는 일이 많지 않아서 성격도 느긋한 편이라고 하네요. 네, 감정이 앞서지 않고 이성이 좀 앞서서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네요. 다음 AB형 볼게요. AB형이 4위인데 이렇게 거의 1등 아니면 꼴등일 것 같네요. 이렇게 참 극단적인 매력이 있는 AB형이죠. AB형은 겉으로 가장 여유로워 보이는 혈액형입니다. 감정 표현이나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고민과 생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격이 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혈액형 테스트 잘 맞는 것 같을까요? 네, 게시판 잠깐 살펴볼게요. 천만리 장군님, 내가 B형이라고 맞는 것 같을까요? 별아별아님, 저도 B형입니다. 응답하라 1894님, 저도 B형입니다. B형이 오늘 많이 계시네요. 네, 두령님, A형 좋은데요. 내가 A형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만난 아름다움님, AB형은 외롭지 않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혈액형별 반응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종목 고민이신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게시판으로 빅그레이스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오늘 시장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면서 대림산업 남겨주셨는데요. 8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네, 정말 실망스러울 만하네요. 7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7,980원이라면. 실망 정도가 아니죠? 네, 이 종목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우리 빅그레이스님 좀 마음이 풀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용학 대리님, 대림산업입니다. 8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현재 약간 좀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건설주들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분양 경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플랜트 쪽에서의 좀 미청구 공사 건수 이런 것들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지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주, 해외 건설을 하는 그런 업체들, 대형 건설주들이 그러한 이제 손실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건설주에 대한 매기가 최근에 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대림산업 한 8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좀 폭발적인 매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좀 지속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5일선 근처의 가격대, 5일 이동평균선 근처의 가격대를 계속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좀 매매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다면 한 78,000원에서 한 78,500원 구간이 좀 중요한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면 밑에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좀 그래도 65,0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건설주의 흐름을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림산업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도 이제 교역이 새롭게 좀 재개가 되면서 이전에 좀 대림산업이 이란에 좀 그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관련주로도 항상 좀 묶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의 손실 중이시겠지만 한 78,000원, 78,500원 구간 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좀 지속 보유하면서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리 빅그레이스님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게시판 잠깐 살펴볼게요. 응답하라 1894님,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문화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서울에 와서 놀랬던 게 서울 남자들은 표현을 서울 남자라서가 아니라 표현 잘하는 남자들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우 같은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다정하고 표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마음의 크기는 아니지만 마음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또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겠죠.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응답하라 1894님, 저도 B형인데 맞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맛집을 가도 좀 기다릴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바로 가버린다고. 네, 맛집이 그냥 적당한 맛집 아니었을까요? 좀 너무 맛있는 집이면 기다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두령님께서 유미님은 A형 남자 만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혈액형 안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믿는 분들은 나는 무조건 이 혈액형은 절대 아니야. 이 혈액형은 무조건 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혈액형을 물어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혈액형이면 약간 호감 지수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거 좀 지향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저희 게시판으로 7372님께서 남겨주신 서원입니다. 2,070원을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매도 시점 좀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현재가 잠깐 살펴볼게요. 1,8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종목도 좀 오늘 장 많이 빠집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김용학 대리님 서원이고요. 2,070원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 오늘 장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비철금속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유 가격 하락 등과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것은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이렇게 좀 대선 테마주로 이렇게 좀 묶이면서 12월 달 말부터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다시 1월, 2월로 넘어오면서 좀 잠잠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일 경우에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회사 자체적인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지금 주식을 처분하고 공장을 매각하고 할 정도로 좀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좀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1,700원 가격이 중요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700원 가격이 좀 그래도 좀 지키면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한 2,000원, 2,1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대선 테마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움직인다면 급등락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좀 가격을 잘 설정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히 외국인 쪽에서는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동향 여부가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30만 주 가량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서원 살펴봤고요. 아까 빅그레이스님 종목 대림산업 살펴봤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고생하시는 건설 노동자분들 화이팅 이렇게 감사 인사와 응원의 글도 함께 남겨주고 계셨네요. 다음 종목 저희 전화 기다리신 시청자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 익산이요. 익산이고요. 전라북도 네. 익산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아, 종목이요. 카프로요. 카프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죠. 예, 카프로 비중, 이거 가격은 3,8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00%예요. 어머, 화끈하게 들어가셨네요. 카프로. 네, 네. 현재가 조금 안타깝네요. 2,5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구간 좀 많이 속상하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저희 전문가님께 도움 받아봤으면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언제 그 은전까지 오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수익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네.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물을 좀 타야 되는지.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여부까지요. 예, 추가 매수까지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카프로이고요. 3,800원에 비중 100% 화끈하게 들어가셨는데 지금 2,5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 여부까지 손절 가격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효성이 대주주로 있는 이제 화학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수익성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프로 이제 생산하는 물질인 이제 카프로 락탐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카프로 락탐이 근 몇 년 이래 가장 좀 낮은 가격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저가를 갱신하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만 보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을 이렇게 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뭐 재무구조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고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수급적으로도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 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2,000원, 2,500원대 가격에서는 근 1년 이상은 좀 이 이하로는 좀 빠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좀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 뭐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지 좀 3,000원 구간 이상으로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실적 부분들이 정확하게 뭐 기간이나 이런 데서 커버를 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아직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부분을 뭐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쨌든 작년에 뭐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시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카프로 락탐 가격도 뭐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바로바로 크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손실 중인 상황에서 손절 구간을 좀 놓치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2,000원, 2,500원 구간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카프로까지 살펴봤네요. 네, 오늘 정오의 데이트에서 여러 가지 종목 살펴드렸죠. 이렇게 저희 정오의 데이트에서 살펴드린 종목 진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최종 판단 책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정오의 데이트 통해서 1시간 동안 또 많은 이야기 또 들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설 연휴가 워낙 좀 길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좀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도 기쁜 소식 오늘 그리고 내일만 지나면 다시 주말이 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